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얼마입니까? 3,370원대, 그러니까 1%가 넘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500원 안착하는 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지난 우린 12월 달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이 박스권에 움직였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그 움직임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의 하방 압박은 리플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대부분 다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코인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움직임이 펌핑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들에 들어가 있던 고래들의 자금, 이 자금을 빼내고 다시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들을 한 번씩 움직인 다음에 이런 다음에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한 자금이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나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미국 연준이죠.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앞두고 범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또한 8.4만 달러 위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꽤나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탄탄한 자리, 바닥 구간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미국 기준금리도 있지만 당장 내일 날짜 일본의 금리도 결정합니다. 자, 엔켈이라고 하죠. 일본 금리 결정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 물론 19일 날짜 수요일 날 아침에 결정될 거지만 이 부분 또한 변동성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지난 일본의 금리 결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엔캐리가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중요한 3월 20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은 곧바로 폭등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시장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결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고 선 반영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동결이 사실상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뀐다면 시장은 그만큼 더욱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니까 이번 주 내일과 모레 금리 결정을 보고 우리는 투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해외의 XRP 코인 자체가 3,000원부터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횡보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차트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 이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XRP 코인이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XRP와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살아야
미국도 삽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단체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어요. 자, 주식시장의 상장, 펀드 시장의 상장, 이 모든 부분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SEC랑 리플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뀐 시점입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지만 관세 또한 그의 정책 중에 하나였고 공약 중에 하나였고 코인 시장의 움직임 또한 그의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거듭 추천드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지금 이 자료 또한 무료, 영상 또한 무료, 톡방 링크 또한 무료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거를 먼저 체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XRP 코인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나온 뉴스 한번 보시죠. XRP, 이더리움, 시바이누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가? 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굉장한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갖고 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될 가장 좋은 분기점이다. 분기점 무엇을 말합니까? 변곡점이라고도 부르죠. 곡선이 변한다.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잡을 때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요즘 들어 나올까? 당연히 이번 주에 슈퍼위크입니다. 기존 금리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 동결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어떠한 부분이든 결정을 할 것이고 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시점을 말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지만 XRP 코인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XRP 코인 어떠한 움직임을 요즘 들어 갖고 하고 있을까? 먼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뒤로 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새로운 상승 재료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3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 두바이의 승인 바로 DFSA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장기 상승에 대한 신호가 될 것인가? 자, XRP, 유아랍에미레이트와 여러 번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두바이에서 승인했던 부분, 바로 이 DFSA는 앞으로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오일을 XRP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죠. 또 하나, 이건 뭡니까? 리플의 커스터디 상표 출원을 했다. 커스터디는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XRP 코인은 제가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도지도 아닙니다. 지금
리플은 이미 많은 금융시장과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는 게 XRP 코인이에요. 그런 데가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나중에는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줘요. 이 부분을 금융의 토탈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가 된다.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전부터 커스터디 업체를 계속적으로 합병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 자, 이 디지털 자산 수탁사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4년도 6월 달이에요. 자, 디지털 자산의 수탁을 하겠다. XRP 코인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확실한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게 바로 XRP 코인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부 또한 비트코인의 보관을 논의하면서 해당되는 미국 재무부가 XRP 코인을 기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미국의 국채 또한 해당되는 XRP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하나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XRP를 계속 사 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 또한 XRP와 이미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지금부터 이러한 뉴스들을 보여드릴 건데 어떠한 뉴스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투자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미국 정부와 연계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심적으로 잘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두바이 DFS의 결제 승인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5일 가격 또한 XRP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SEC와 해당되는 XRP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XRP 코인을 SEC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미국 재무부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재무부가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까? 그만큼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를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제가 국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국가에서 만든 채권, 미국의 국채 당연히 강력할 수밖에 없죠. 왜? 채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멸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그러한 안전자산을 XRP 코인이 거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기간 디파이, 해당되는 미국의 기간 디파이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이거는 RWA를 말하거든요. RWA는 실물 자산이에요. 이러한 실물 자산에 XRP 코인, 가상자산이 RWA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이게 30조 달러의 RWA 시장을 그대로 노리고 있다는 거. 강력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9대 은행들은 XRP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온다.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급 쇼크다. 글로벌 9대 은행은 왜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서 힌트가 있죠. 글로벌 9대 은행, 글로벌 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은 국가 간의 이체를 할 때 어떤 걸 이용합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하죠. 근데 이 스위프트는 리플보다 비싸고 리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글로벌 9대 은행들은 이렇게 국가 간의 이체를 할 때 어떤 걸 이용하겠냐? XRP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스위프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XRP를 이용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이용을 XRP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간의 이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화를 미국으로 돈을 보내요. 그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달러를 바꿔지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니플을 미국에 있는 니플로 대체하면서 빠른 시간 그리고 수수료까지 저렴하다. 그러한 개념으로 갖게 되시면 다른 은행 또한 니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이벤트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왜 XRP 코인을 사 모아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9대 은행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패드나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미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예요. 근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죠. 패드나우에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27개의 기업이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XRP, 니플과 미국 연준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XRP 코인 미국 정부와 미국 기관과 같이 협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XRP 코인 자체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박스권을 만들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고래를 부르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많이 올라간 단가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은 우리처럼 수익을 보려면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지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 라인을 테스트하겠죠. 왜? 다시 끄집어 내려야지 개인들이 매도할 것이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들이 받아서 비중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차 매수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은 계속 매도가 유도가 되고 그 매도가 된 대금은 다시 고래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한다. 이 부분이 박스권을 만드는 형태다. 마찬가지로 12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5천을 돌파했을 때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냐 못하냐 다시 한번 내려왔고 또 한번 내려오면서 3천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니플 혼자만 급락이 나온다. 니플 혼자만 떨어진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올라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이때는 매도 시점 고려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왔을 때나 거래대금이 올라왔다가 횡보라인 가져올 때나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단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이들이 물량을 털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이란 걸 다시 한번 3,000원대, 3,500원대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때부터의 새로운 변곡점의 시작,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작을 보여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오늘 1% 넘는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자꾸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5영업일 연속 상승했다가 하루 조정 중을 갖고 오고 있다. 중요한 거는 3,500원대 라인을 위로 올려놓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이 시점까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자료 또한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 또한 무료로 들어와서 말씀 나눠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나가도 상관없이
다 무료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